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새벽 3시 26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제목을 7월 급등주 공식 5글자 그리고 플러스 4글자로 잡아봤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8일 전에 비슷한 제목을 잡았었죠. 그때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주 상한가가 나올 종목은 5글자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신규 상장주였죠. 그리고 제가 신규 상장주들 그날 다 보여드렸었고 그 중에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아직은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한가가 나올 종목들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오늘 무려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4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차트 공부를 하고 단타 공부를 하고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도 주도주를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큰 수익은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주도 섹터를 찾는 것은 전체적인 판을 읽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를 분석을 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재료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단타 같은 경우는 안전한 날만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날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 전에 9시 전에 이미 CNN에서 그런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도 나오기도 했고 지수도 상승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었고 그 전날에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 시간에 현 시간 한 2% 정도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감 있게 시초가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갔었으면은 누구든지 3% 이상의 지수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스윙 같은 경우도 주도 테마에 탑승을 해서 한 20% 정도 목표가를 잡는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테마주들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대장주를 파악하는 그런 탑다운 방식만이 현재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은 절대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이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상승 시 곧버스를 매매하는 방법도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네요. 7월 1일에 멤버십 종목 네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모두 한 90% 정도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히림, 유신, 뭐 남강토건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었고 히림은 그 이후로 13% 상승, 유신은 그 이후로 26% 상승,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13% 갭상승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금요일에 매수를 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조광 ILI도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13,650원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한 때 14,950원까지 갔었고요. 이 지점이었습니다. 13,650원 제가 다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그거를 돌파하는 걸 보고서 매수를 했거나 그 전에 매수를 했었어도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투도 말씀드렸었고 실리콘투도 아직 시세가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오르긴 했죠. 바닥 대비하면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지만 그래도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이외에도 모아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고 오늘 모아 데이터 상한가 나왔고 그리고 공구음원은 물론 공구음원은 권리락에 따른 그 상한가 3연상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종목들도 한 90% 정도는 모두 최소한 6% 이상은 다 3일 동안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당연히 정규 방송에서도 다 설명드렸었죠. 제가 정규 방송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7일 전에 공구먼, G2파워, 모아데이터, 노을, 세아 메카닉스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월요일에 바로 7월 우량주와 상승할 관련 종목들에서도 공구먼, 모아데이터, K옵션 같은 신규 상장주 분명히 강조드려서 그 중에서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것들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일단 공구먼 상한가 같고 모아데이터 상한가, K옵션 상한가 같습니다. 실리콘2도 5.6% 상승했고요. 조광 ILI가 오늘 21% 상승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걸 공구방에 공유해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조광 ILI가 15%더 추가 상승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흐름을 좀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멤버십 종목 공유하고 나서 모아데이터 장중에 매수를 했고 그래서 한 마이너스 4% 정도 어저께 손실을 봤지만 결국엔 들고 있었다가
그래서 이제 스윙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를 그대로 맞춰서 어쨌든 한 24% 정도 수익을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당연히 뭐 거의 한 일주일 전에 다 설명 이미 드렸었죠. 무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다만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가 발행하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일정 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충분히 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결국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결국엔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도 뭐 견딜 수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뭐 히림, 유신,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도 이미 월요일에 다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히림은 월요일 날 13% 상승했고 유신도 화요일에 1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정규 방송이든 멤버십이든 결국엔 본인이 어느 정도 뭐 그 안에서의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뭐 남들 다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오히려 좀 결국엔 끝에만 좀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계속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고요. 일단 주요 지표 먼저 살펴보면은 제가 2266이 항상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것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면 뭐 정말 2100, 2000까지도 봐야 되지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266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바닥이 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뚫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상승을 해줬고, 뭐 일단 변형된 샛별형 캔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오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횡보세로 갈 가능성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 시간 미국 증시가 괜찮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런 휴전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재라든지 여행주, 나스닥,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도 원래 마이너스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한 1%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전기차 관련된 주들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3.9% 유의미한 상승을 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끝부분에도 밀리지 않고 끝까지 상승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환율이 1,300원을 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지금 상황을 보면은 최소한 내일까지는 그래도 횡보세 또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 빠졌고 다만 지금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봐야죠.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시작을 해서 점점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유럽 증시는 마이너스 한 2%대 큰 하락이 보였습니다. 다만 그 현재 지금 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를 보면은 천연가스라든지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증시 자체에는 전체적인 뭐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마이너스 3%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 이게 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좀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한미 통화 스와프도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환율에 대한 방어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 정책이죠. 이거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원유가 무려 10%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주들이 아무래도 큰 급락을 맞이하겠죠, 오늘은. 그리고 석탄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원자재들도 2%에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 시간 한 2.4% 정도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지지선도 이미 4일 전부터 계속 그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지지선은 일단은 한동안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서 3일 동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오늘 그 휴전설 제기된 배경 이것 때문에 사실은 결국엔 좀 상승 급등이 좀 나오게 됐는데, 뭐 이유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대충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죠. 돈바스 쪽을 대부분 어쨌든 함락을 시켰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뭐 목적 달성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휴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관측. 이거는 러시아 측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CNN이나 이런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분석을 해서 내놓은 기사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주가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9월 뭐 9월 주식 스터디 8월 반도 그렇죠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가치 하락장 또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사실 테마주가 더 강하다는 말씀은 제가 뭐 1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고 오히려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중대형주들 중에서 과대낙폭인 종목들 실적주인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겠죠. 근데 분명히 하락장에서는 어쨌든 주소주 섹터 그리고 주도 테마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분석을 했었던 건데 이미 다 정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보시면은 지금도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공구음원이라든지 삼성 스펙 6호라든지 오늘도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남강토건 뭐 이런 유신과 같은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는 것들 그리고 실리콘투처럼 뭐 무중 500% 재료가 있는 것들 히림처럼 네옴시티 재료가 있는 것들 그리고 한국종합건설도 네옴시티 재료 오늘도 한국종합기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주들은 다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지수보다는 또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섹터가 강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종목을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버턴업 방식을 취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먼저 선정해서 그 안에서 2, 3%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당연히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중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2, 3일 정도 끌고 가서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계속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주식 스터디 1강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점점 보강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오늘도 좀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들 이렇게 역시나 이렇게 좀 마케팅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옴시티라고 치자마자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세력이 주가를 띄우건 또는 회사 차원에서 주가를 조정을 하건 간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건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제가 3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끝나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38개국이 참여를 했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972조 원이 필요하다는 기사도 어제자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들 그리고 이런 휴전에 대한 호재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올리긴 했어요. 지금 바닥 대비하면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100% 이상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월요일 기준에서는 당연히 네옴시티가 더 낫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멤버십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네옴시티가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주하고 네옴시티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보단 현재는 그쪽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지금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치료제 관련된 주들 그래서 제가 뉴스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중장기 재료에 대한 얘기들도 뭐 주식 1강에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전에 전 재료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결국엔 이렇게 됐죠. 미코바이오메드 오늘도 하락을 했고 오늘처럼 좋은 날에 블루베리, 녹시자 MS 6% 상승했는데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미코바이오메드는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45% 하락했고요. 블루베리 NFT 그날까지 굉장히 시세가 좋았죠. 그랬는데 제가 재료 이제 끝났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3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뭐 녹시자 MS도 마찬가지죠. 녹시자 MS도 3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테마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현재 물론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 그러니까 결국엔 순환매로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아닌 전혀 변두리에 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코로나 확산세와 더불어서 상승을 한 것들이지 두창 하나만 가지고 상승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테마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런 뭐 뉴스 나왔어요. LG전자 상반기 전장 사업 8조 수주. 다만 LG전자는 물론 오늘 상승을 하긴 했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이 아니고 현재는 횡보장도 아니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대형주는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물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데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뭐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정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0%, 거의 한 90%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겨우 한 20몇 퍼센트 오른 거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장 이슈가 있고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LG이노텍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 평상시에도 좋은 얘기를 해왔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짜리는 괜찮지만 결국에는 2, 3일 지나면은 오늘 상승했었던 거 다 뱉어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은 투자할 때는 아니다. 결국엔 그냥 매매 정도 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사에서는 뭐 2분기 흑자 전환은 예상된다라는 뭐 기사는 나오긴 했지만 역시나 그래도 역배열이고 뭐 지금 들어갈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재료가 하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아쉬운 거는 스위트 2022라고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긴 한데 지금 아까 제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보여드렸잖아요. 현 시간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 관련된 그런 원자재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도 지금 100달러 이하로 지금 거의 한 3, 4달 만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도 힘을 좀 못 쓰겠죠.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을 해야지 이런 재생에너지가 더 곽강을 받는 것들이고 뭐 그런 차원인데 지금 뭐 이런 뭐 박람회라든지 이런 작은 재료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방송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이런 뭐 스위트 2022 같은 게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좀 시세가 좀 남아있는 유니스랑이라든지 최근에 시세가 좋은 LX 일렉트로닉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런 악재들이 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악재고 전체적인 증시에 있어서는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는 거 이런 뭐 석유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개별 종목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CS 베어링도 현재 차트는 참 좋은데 지금 아직 좀 기간이 좀 남아 있죠. 무상증자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좀 하락은 하고서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DN이나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3% 4%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뭐 SDN 같은 경우도 20선 돌파하면 급등이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염에 대한 또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전기 관련된 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열대야에 대한 좀 내용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3S라든지 뭐 제가 태경케미컬, 신일전자도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이미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다만 이제 대외 악재에 따라서 크게 상승은 못했죠. 크게 상승은 못했고 3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왔고 신일전자도 거의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일전자나 태경케미컬 이런 종목들도 20선 직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다만 무슨 정고점까지 뭐 한 2, 30% 남았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뭐 한 10%대 급등은 충분히 폭염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뭐 윗골이 달면서라도 좀 크게 튀어줄 수는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오늘 정답이기도 하고요. 계속 봐야 될 것들은 당연히 신규 상장하고 무상증자죠. 그래서 이 무상증자 차트도 제가 여기 정리된 종목들은 이미 뭐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종목들이고 뭐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가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죠. 뭐 당연히 지금 5연상이 갔기 때문에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 중에선 대장주는 맞다. 그래서 내일도 급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점상한가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10% 이상으로 시작을 해서 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더라도 좀 급등하는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상한가를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럼 나머지 종목들도 다 같이 조금 뭐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조강 IRI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다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미 멤버십 종목으로 찍어 드렸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항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위험한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상한가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이틀 전 금요일에 매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상한가에 매도를 걸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한가에서 매도가 되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내일도 뭐 굉장히 15% 이상 상승을 시작하면서 제 수익을 더 추가적으로 낼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이제 자동 매매 기능을 잘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뭐 매일매일 다용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걸어 놓다 보니까 좀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기능이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도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매도가 됐더라고요 상한가에서.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래도 잘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환사채 이슈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종목을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도 뭐 무중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G2 파워라든지 오늘도 뭐 피코그램 같은 게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어쨌든 공시에서는 시황 변동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시할 점이 없다라는 공시를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상증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급락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단 현재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도 많이 안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낫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좀 체크를 해보면은 신규 상장주 당연히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수익 공부 안 하면은 수익 못 낸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넥스트 칩부터 에드바이오 텍까지가 2022년에 상장한 곳들이고요. 그다음에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상장한 곳이죠. 그래서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기대감 때문에 2021년도에 상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두 번이 나왔죠. 차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코그램 같은 경우 더 추가적인 상승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 외에도 지금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종목은 좋은데 아쉬운 게 유보율이 너무 낮아요. 유보율이 너무 낮아서 여기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는 뭐 발생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뭐 주식서지 1강에서도 계속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유보율은 어떻게 봐야 되고 그런 것들 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글쎄 어떤 걸 여쭤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체크를 하는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보시면은 갭이 있죠, 갭. 갭은 반드시 메꿔줘야 됩니다. 갭은 반드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12만 6,1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11선은 돌파를 못했는데 내일도 지금 장이 괜찮을 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또 이슈가 좀 발생을 했죠.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테슬라도 지금 1%대 상승 중이고요. 그래서 또 무상증자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죠. 신주 배정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유상증자가 지금 7월 7일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7일에 유상증자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큰 상관은 없다고 봐요. 한 640만 주 정도 들어오는데 물량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7월 15일이 문제인데 7월 15일에 이제 무증이 한 7,3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지금같이 무상증자, 뭐 권리락 이런 걸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100% 테마주입니다. 100%. 실적이 아예 없거나 그나마 공구먼은 좀 실적이 있긴 해도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상승한 테마주고, 이거는 실적주잖아요. 실적주.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그래서 제가 뭐 주식 1강에서도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테마주와 실적주는 매매 방법이 당연히 다르죠. 매매 방법도 다르고 이건 사실 투자의 대상이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지 이거는 뭐 단타를 칠 만한 종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지금 최근에 뭐 음봉이 많이 떴었을 때는 그때는 분할 매수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놨었으면은 뭐 그런 한 지금 한 11만 한 5천 원대 정도 되겠죠. 한 세 번 정도 분할 매수를 했으면. 그러면 오히려 지금 수익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다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기적인 전망은 일단 뭐 무상증자가 그 희석화가 되는 거는 결국에 그때는 좀 15일까지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일주일 딱 남았죠. 일주일 남았는데 그때는 소폭 하락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때 무슨 10%씩 하락하고 그럴 것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만큼 무거운 주식이고 시총이 어쨌든 뭐 거의 9조 가까이 되는 무거운 주식인데다가 실적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권리락 때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게 없어요. 보시면은 권리락 때 사실은 뭐 겨우 한 30% 정도 급등을 하고 이제 그 끝으로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게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갭을 메꾸로는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만 6,100원까지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뭐 13만 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때가 이제 뭐 12만 6천 원대가 지금 현재 또 20선이 걸쳐 있기도 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뭐 14만 원 그 전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보고 있고, 다만 무슨 뭐 전고점 15만 6,600원까지 단기간에 간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신규 상장 플러스 무증 기대, 그래서 지금은 신규 상장주 그리고 플러스 무상 증자,
이 재료가 병합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그런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신규 상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을 다시 한번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종목 정도를 픽해놓고 뭐 멤버십 종목이나 이런 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본인이 늘 수가 있죠. 제가 뭐 언제까지 방송을 할지 모른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도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 그러니까 어떻게 방송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 그런 저항과 지지를 찾아내는 거를 배우셔야지, 뭐 종목을 제가 뭐 픽 종목들 대부분 다 급등은 하지만 그게 뭐 한두 번 재미를 봤다고 해서 그게 제 방송을 잘 활용했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 강의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보면은 뭐 피코그램이나 이런 공구먼이나 삼성 스펙 6호라든지, 그 대신에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스펙주는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하는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아 데이터라든지 K옥션이라든지 다 똑같잖아요. 신규 상장이면서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거나 무상증자 이슈가 나온 것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무려 한 5종목이나 갔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게 이제 흐름을 제가 2주 전에 이미 그런 흐름을 찍어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셨어야 되는 게 맞고, 그거 외적으로는 뭐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주 정도 보셨으면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보면은 지금 뉴보텍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뭐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재확산, 코로나 재확산,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여기도 보면 yap타바이오, 뭐 한창바이오텍 다 이제 단기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조강 IRI처럼 500% 무상증자 현재 권리락 나고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권리락을 앞두고 있죠. 아직 그 권리락 안 나왔죠. 조강 IRI는 제가 15일인가 16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권리락 때부터 급등하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식 1강에서는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스케줄 매매를 해가야 되는지, 그다음 권리락 이후부터는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에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정리해서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싸리 그냥 무상증자 공시가 나자마자 들어가서, 또는 기대감에 일찍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내고 뭐 무상증자를 안 받고서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뭐 권리락 때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상한가를 뭐 두 번, 세 번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상한가 잔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뭐 상한가가 풀리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들도 충분히 세워놓고서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뒷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한 유니크 정도, 뭐 수소에 대한 지금 이슈는 있기 때문에 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12%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20선 좀 돌파 직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력은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우 사업 정도, LG전자 8조 그 오늘 그 전장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조강 IRI, LNF, 보르노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그다음에 LG노텍, 피코그램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는 다날이 최근에 뭐 굉장히 과대낙폭이었죠. 그러다 이제 좀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좀 들어오고 있어서 좀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SDN도 뭐 태양광 뭐 항상 크게 빠지면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후성과 뭐 기관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는 뭐 나머지 뭐 SK 하이닉스 정도 가격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도 다날과 SDN 정도, 산진 L&D 정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젊은 부자들도 참 MT를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재테크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MT를 계획을 하고 있고, 조금 가을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 주식 토론방에 있는 분들도 대상으로 뭐 저희 펜션에 와도 되고, 또는 이제 양평이나 이런 데 해서 같이 한번 뭐 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어쨌든 장이 사실은 좀 올라가야 다들 힘도 나고, 지금 최근에 뭐 조회수도 많이, 아무래도 저도 제 입장에서 봐도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뭐 좋아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진 이유가 당연히 장이 좋지 않으니까. 뭐 사실 주식을 쳐다보기 싫을 때도 많겠죠. 하지만 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계좌에서는 손실이 많이 났죠. 많이, 지금 한 달 동안 많이 났고, 다만 이제 단타 계좌에서는 꾸준히 수익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단타라 함은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고요. 저는 대부분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씩 대응하는 종목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강한 테마를 좀 그래도 강하게 그래도 한 일주 정도 끌고 가는 게 어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본인한테 근무에 맞는 형태를 좀 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내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최근엔 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또 회의가 잡힐 때도 많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영역도 많아서, 그럴 때는 오히려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 선정 방법이라든지 매수 매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주식 스터디 9기에서 8월달에 진행하기 때문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현 시간 지금 미국 증시 나쁘지 않고 나스닥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가로 유지만 된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